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었는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설 명절이 다가왔네요.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멀리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이 설 명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우리의 정통 문화입니다. 오늘은 토끼띠 분들이 선물로 받아서 절대로 집안에 들어놓으면 안 되는 것과 남에게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속담에는 남녀의 사이는 구두는 선물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. 이것은 서양의 의미입니다. 하지만 동양학에서는 남에게는 절대로 선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네, 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. 네,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것은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선물입니다. 토끼띠 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소강 박은호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은 복을 담아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물론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겠죠. 꼭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. 그 의미가 나의 명예, 행복, 재물, 번영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.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것은 꼭 선물을 할 사람에게만 주어야 합니다. 절대로 함부로 의미 없이 선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네,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고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셨으며, 물론 남에게 선물로 얻어 가지고 와서도 안 되는 것들이죠. 이는 집안의 흉사를 가지고 온다는 것들입니다.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, 그리고 절대로 얻어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절대로 선물로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. 첫 번째로 남이 쓰던 오래된 가구입니다. 오래된 가구는 사용한 사람의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. 물론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이라도 문제가 될 것인데요. 이것이 유명을 달리한 사람의 물건이라면 절대로 가져와서도 안 되고 또한 선물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란 것이죠. 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질서와 안정, 행복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앤틱 가구나 고가구로 제작된 것이라면,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정이 담기지 않았는 물건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. 이 가구를 혹시 남에게 얻으실 때는 그 가구를 그 소유주가 얼마나 오래 사용을 하였는지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. 간혹 아파트 앞에 남이 쓰다가 내어놓는 것을 아깝다고 가져다 쓰시는 분들 계시죠.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. 두 번째로 남이 쓰던 소품이나 가재 도구들입니다. 특히 이것이 날카로운 물건이나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라면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. 이 날카로운 물건은 집안에 화를 불러올 것이고요.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점 꼭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. 물론 이것이 꼭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싶다라면 돈을 주고 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어떠한 흉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오는 순간부터는 이 물건이 흉한 물건이 아니라 일함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놓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망자의 옷이나 도구입니다. 망자의 물건은 무조건 맑은 날 불을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. 부모님의 물건이라도 이러할 것인데 이 물건이 남의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비록 돈 주고 샀더라도 이것은 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. 세상의 모든 것에는 생의 영역이 있고 사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생의 영역의 물건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 사의 영역의 물건은 무조건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. 물론 이 물건이 부모님의 것이라면 또는 유품이라면 하나 정도는 사의 기운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. 이제 다음은 함부로 선물로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물건입니다. 첫 번째로 집에서 잘 키우고 있는 식물입니다. 네, 키우고 있는 식물은 나의 가정의 식구라는 개념입니다.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. 우리의 조상님들은 집안에 키우고 있는 수목을 식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. 마치 요즘에 반려동물로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. 이 반려동물들은 토끼띠 분들 당연히 식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. 네, 맞습니다. 이 식물 역시 그러합니다. 이 역시 여러분들의 정성과 손때가 묻은 것이라면 이미 여러분들과 동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자식과 식구로 여기고 있는 수목이라면 토끼띠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을
가져온다는 것입니다. 선물로 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꼭 누군가에 이 수목을 선물을 하셔야 한다면은 마땅히 그 본체가 아닌 나누기를 한 것을 아끼는 분 또는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오래도록 쓰고 있는 가구입니다. 이 가구는 풍속적으로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마땅히 오래되고 못 쓰는 가구라며 폐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. 이렇게 남에게 가구를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한번 가구를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절대로 가구를 바꾸시는 일은 없었고 이를 버리는 것조차 지극히 꺼리셨다는 것입니다. 왜냐고요? 이 물건이 아내의 것이라며 아내가 집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물건이 남편의 것이라며 남편에게서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. 또한 이 물건이 자식의 것이라면 자식이 아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던 것입니다. 물론 이래하니 절대로 남에게 주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. 수명이 다하여 바꾸어야 할 상황이라면 마땅히 폐기를 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. 세 번째로 토끼띠 분들이 아끼고 있는 지갑입니다. 이는 토끼띠 분들의 재물 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지갑을 종이로 만들었거나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셨으며 반드시 그 지갑 안에는 자신의 문양이나 자신의 글을 새겨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. 풍수학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것은 남에게 재물운을 주는 행위입니다. 자신이 사용하는 헌 지갑은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와 장래를 같이 할 사람이거나 또는 같은 경제권 아래에 있는 가족이나 부부가 아니라면 이것을 선물한다는 것은 남에게 실례일 수가 있습니다. 남을 무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의미는 내가 부자이니까 내 재물을 너에게 줄게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의미는 가족 간에는 행복과 사랑일 수가 있겠지만 남에게는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. 또한 분명 토끼띠 분들의 재물운이 이를 통하여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.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 지갑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. 오늘은 토끼띠 분들에게 절대로 집안에 선물로 받아서 들어놓으면 안 되는 것과 남에게 절대로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. 늘 말씀을 드립니다. 풍수학을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흉과 기를 판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.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이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가세요.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